이 와중에 엑스맨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동훈 공수처장. 자, 공수처가 어떤 짓을 했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촬영을 불허했다라고 하면서 직위원 부장판사를 시민단체 그 사세행위라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발거리가 되겠어요? 당연히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사건을 심지어 배당을 했습니다. 어디다 배당을 했냐면은 공수처 수사 3부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힌 겁니다. 저는 이거 밝힌 행위가 굉장히 지금 문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렇게 판검사들 무고성으로 고소고발하는 거는 그냥 각하를 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배당을 하고 있다. 배당을 했다. 배당을 했다는 거는 본격 수사를 착수를 한다는 거거든요. 야, 이게 사실 그냥 무고성 고발이니까 각하를 해버리는 되는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배당을 했다는 거는 이건 판사를 사실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사실 저는 재판 개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촬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첫 길에서는 그 불허한 건 맞습니다. 그 왜 불허를 했냐면은 중앙지법에 따르면은 신청서 자체가 늦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언론사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서 자체가 늦게 들어왔다. 그래서 첫 재판에서 결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17일 날 촬영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법정에서 보고 있잖아요. 직위원 부장판사 말하는 거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렇게 촬영 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기일에 신청서 늦게 들어와서 허가 미처 못한 거를 갖다가 이거를 고발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고발입니까? 이건 정말 진짜 무고성 고발이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좌파 매체나 이제 유튜브에서 지하 주차장을 막았다. 이거 직위원이 막았다. 촬영 막았다. 그런 얘기하는데 이거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지하 주차장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직위원 부장판사가 아니라 서울고법. 청사 관할은 서울고법이 하거든요. 중앙지법이든 서울고법이든 청사 관리는 서울고법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촬영은 서울고법에서 관할을 하는데 이것도 직위원이 막았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민구 전 법원장이 이제 본인 블로그에다가 이제 글도 올렸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거 공수처가 제정신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행위다. 왜냐하면은 재판의 전부나 일부를 공개할지 비공개할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담당 재판장의 재량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직위원 부장판사가 첫 기일에 대해서 비공개를 한 거를 갖다가 판사가 법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 거를 이거를 고발을 한다? 고발을 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은 것인데 이거를 배당을 한다? 배당을 한 사실을 언론에 밝힌다? 이거는 판사에 대한 직접 압박이라는 것이죠. 그 담당 재판장 수사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사법행위에 대한 협박으로 익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겠어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면은 당신들 무사치 못할 거야. 이런 법원에 대한 압박으로 지금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압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의 재판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자, 이거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판사들은 특히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는 이 판사 전체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판사들이 이제 판결을 하면서 이런 무고성 고발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과거에 공수처가 없던 시절에는 이런 고소 고발이 다 검찰로 갔거든요. 그러면은 검찰에서 다 보고에 각하해 버려요. 각하해 버리면은 굳이 당사자 부르고 안 하거든요. 그냥 고발장 자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건이 안 된다라고. 근데 이거를 공수처 관계자가 우리 이거 배당했어요라고 하면서 언론에 브리핑을 한다. 이거 판사 압박인 거죠. 이거를 듣는 직위원 판사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재판을 하는 판사들도 공수처가 이거 직위원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재판에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 오히려 불리하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그 강민구 전 법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동훈이 거의 이재명의 엑스맨이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이재명 주변에 정말 이쪽 뭐 공수처랑 통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리고 사생 이 고발한 사생이랑 통한 사람 있으면은 야 이거 고발 빨리 취하해. 그리고 너 공수처 너네들도 이거 배당하고 이거 취소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재판 전략상. 그래서 더 이상 이재명 도와준다고 해서 이재명 엑스맨 짓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무슨 뭐 언론에서 뭐 이런 뭐 어디법 출신이다 이렇게 압박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실 압박이 아니라 이상한 판결이 나면은 이 판사 어디 출신이야? 라고 해서 보면은 뭐 인권법 우리법 출신인 경우가 우리가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근데 이거는 단순히 판사가 법에 따라서 촬영 허가하고 불허하는 거는 판사의 직무 영역인데 촬영 허가 불허가 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판사를 고발을 한다? 이거는 무거성 고발이고 단순히 이거는 각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사안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사건 배당을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다? 이거는 엑스맨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중이승 말대로 법정 촬영 불허가 무슨 이게 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발 자체로 죄가 안 되는 거니까 각하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사리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화가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서부지법 이순영 판사에 대해서도 뭐 이건 우파에서 다 고발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지금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 사법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한다고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제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서울고검에서 하나 결정을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디올백 사건 두 가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그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고에 대해서 도이치 같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수사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앞서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은 다시 수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디올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찬가지로 항고를 기각하고 똑같이 이제 불기소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검사가 3명이 중앙지검장 포함 3명이 사실 탄핵까지 됐었죠. 과연 이 불기소 처분이 맞는지 뭐 이거를 두고 사실 그 탄핵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유 없는 사실 무고성 탄핵이는 합니다만은 이 불기소가 맞는지를 두고 서울고검에서는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는 뭐 김여사 쪽에서는 이 주가 조작에 관여한 바가 없고 단순히 그냥 계좌를 맡긴 전주일 뿐이다라고 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라라고 해서 이 재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속보로 하나 보고 가시고요.